안녕하십니까. 예, 전기서 가연도 문제풀이 2과목 전력공학 2008년 1회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1번부터 봅니다. 21번. 자, 21번. 다음 중 부하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부하전류의 차단 능력이 없다. 차단. 우리 단로기, 가스 차단기, 유입개폐기, 진공 차단기 이런 것들은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가 하면 부하전류를 차단할 수 없는 기능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걸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 부하전류를 차단하다. 부하전류에서는 절대 동작해서는 안 되는 차단기가 하나 있는데 걔가 무엇이냐? DS입니다. DS, 디스코넥터 스위치. 이 DS는 왜 부하전류를 끊을 수 없고 투입도 할 수 없느냐면 이 DS라는 것은 소호장치가 없어요. 소호. 그러니까 아크가 같이 딸려서 나올 때 소호하는 능력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스위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하가 있습니다. 부하가 있을 때 얘를 개방을 한다. 예를 들어서 개방을 합니다. 이렇게 개방을 해보면 스위치를 개방을 할 때 여기 같이 뭐가 딸려나와요? 이 아크가 나오는데 이 아크를 소호할 능력이 없는 게 누구다? DS입니다. DS. 그래서 답은 DS가 됩니다. 단로기. 답은 가번이 되고요. 아주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너무너무 자주 나옵니다. 자, 22번. 필기의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무엇으로 표시하는가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십시오. 우리 필기 전압선을 좀 그려보면 맨 밑에 전격 전압을 정해놨다면 예를 들어서 전격 전압이 뭐죠? 필기에서의 전격 전압은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교류의 최고 전압이죠. 속류 차단 가능한 교류의 최고 전압이다. 교류의 최고 전압을 전격 전압으로 정해놨습니다. 자, 전격 전압으로 정해놨는데 이 속류 말고 우리가 이상 전압, 그러니까 개폐 서지에 의한 이상 전압이 너무 높으면 그 값도 차단해야 되는데 걔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합니다. 얘를 무슨 선이라고 하냐면 상용주파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합니다. 다음 그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 위에 있는 게 뭐냐면 필기의 제한 전압입니다. 제한 전압. 자, 그 다음 위에 있는 게 누구냐? 우리가 충격파가 들어왔을 때 방전을 하는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필기는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 여러분들 이런 거죠. 필기가 우리 아주 비싼 설비 전기에서 비싼 TR이 있다고 하죠. TR이 있으면 이상전압이 쳐서 TR 쪽으로 이상전압이 들어가고 TR을 뭐 하는 거? 소손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달아줘요? TR 전단에다가 필기를 답니다. 필기를 설치하는데 필기는 뭐와 뭐로 되어 있어? 직렬객과 특성 요소로 되어 있죠. 자, 이상전압이 들어온다. 여기는 우리 필기라는 놈은 이상전압에 의해서 저항값이 아주 작은 갭이 됩니다. 갭이 뭐예요? 서로 아크를 일으킨다 이 말이지. 아크를 일으키면서 대지와 뭐 한 거야? 접지해 놓은 거죠. 이렇게 접지해 놓은 선로로 가지 절대 L이 있는 대로 안 가려고 한다. 아시겠죠? 이상전압은 어디로 빠지려고 한다? 필기 쪽으로 거의 다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필기는 이럴 때 설치하는 거구나. 충격파에 대해서 방전을 개시하는 게 필기구나. 누구 보호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비싼 TR. TR이 뭐냐? TR은 우리가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정해놓습니다. 빌이라고 합니다. 빌. 얘 누구? TR의 빌이겠죠. 빌.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기준 충격 절연 강도예요. 물론 TR에 빌이 있다면 그 위에는 다른 것들도 또 있겠죠. 뭐 TR 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일단 10이라든가 그 위에 빌을 정해놓은 게 누구냐면 선로 애자를 이렇게 빌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면 그 빌값이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 이 빌값이 가장 낮은 게 누구예요? 필기의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다 이거지. 필기의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시작되는데 이 빌드를 정하는 기준은 누구로 하고 있어? 제한전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충격파라든가 제한전압이라든가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다 뭐예요? 얘네 셋은 타고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피크치를 나타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보기를 보시면 가번의 증주전압의 크기, 나번의 충격파의 평균치, 4번의 충격파의 시료치가 아니고 다번에 보시면 3번에 보시면 충격파의 최대치를 가지고 뭐한다?
우리가 기준 피레기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을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 전압도 역시 최대치로 하는 것이고 상중파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도 최대치로 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다. 답 몇 번? 4번입니다. 4번. 23번. 23번은 루프 배전, 환상 배전 방식이죠. 환상망. 뭐예요? 전원이 한 단에 있다 또는 양단에 있다. 이것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이렇게 망을 구성했다 이거지. 망을 구성하고 여기를 전원을 양단을 하든지 또는 1단에 하든지 이렇게 배전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옳은 걸 찾으라 그랬네. 1번, 가번. 전압 강화가 적은 이점이 있더라. 예, 이것은 뭐에 비해서 우리 전원이 한 단에 있고 변압기 걸쳐서 송전선로가 이렇게 쭉 방사상으로 내가 원하는 수용가에 이렇게 부하를 주는 방사상 또는 가지식이라고 그러죠. 이런 가지식에 비해서는 뭐다? 전압 강화가 적더라. 전압 강화가 적다. 가번이 일단 답이 되겠네요. 가번이 맞을 것 같고, 나번 시설비가 적게 드는 반면 시설비가 얘들보다는 많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부하에 우리 전원 주셔 그러면 급전선으로부터 간선을 내고 간선으로부터 분기선 내서 수용가에 전원 좀 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또 전원 주셔 그러면 여기서 따서 쓰고 여기서 따서 쓰고 계속 이렇게 따서 쓰는 게 뭐예요? 얘가 가지식. 그죠? 가지식입니다. 이거에 비해서 여기 부하를 걸어야 된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T자로 다 이렇게 열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선을 설치하고 부하를 설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비는 더 비싸다. 그렇지만 반면 전력 손실이 크다? 전력 손실도 작겠죠? 얘보다 전력 손실이 작더라. 부하 밀도가 적은 농어촌에 적당하다. 부하 밀도가 적은데 이런 환상망을 했다고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농촌에 가면 다 이렇게 해놨지. 그 다음 고장시 정전 범위가 넓은 결점이 있다. 고장시 정전 범위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 비하면? 얘에 비하면. 여기서의 고장으로 인해서 나머지들이 전부 다 차단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그죠? 또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하들이 있었다. 여기서 고장이 났다. 그래서 이거 차단시켰어. 그러면 나머지들은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정전 범위가 넓은 거고 이런 건 정전 범위를 좁힐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될 거고요. 자, 24번으로 가겠습니다. 24번. 한 대의 주상 변압기의 역률 코사인 세타1 유효전력 P1kW의 부하와 역률 코사인 세타2 유효전력 P2의 부하가 병렬 접속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면 우리 풀이도 있지만 풀이도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부하가 변압기가 하나 있는데 부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답니다. 부하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 P1kW를 소비하고 얘가 역률이 코사인 세타1인 P2kW를 소비하는 부하가 있고 역률이 얼마? 코사인 세타2인 이런 부하가 두 개가 있답니다. 이 두 개의 부하에 병렬로 접속되어 있을 경우 주상 변압기에 걸리는 피상전력은 당연히 뭘로 나타내겠어요? 킬로볼트 암페어인 피상전력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삼각형을 그려보자. 삼각형. 24번 이쪽으로 오시면 삼각형을 그리는데 이렇게 달려 있다는 거지. 전원이 이렇게 변압기가 있고 거기에 전원이 하나 병렬로 따서 부하를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지. 이렇게 달았다고 해야 되겠네. 그죠? 이렇게 부하가 두 개 있는 거지. 여기 유효전력이 얼마예요? P1kW이고 여기 유효전력이 얼마? P2kW다. 여기가 얼마? 코사인 세타1, 코사인 세타2랍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개를 합해서 피상전력을 내랍니다. 우리 피상전력은 PA다 그러면 이 피상전력은 합성할 때 어떻게 하는 거야? PA는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에 유효전력 P1 플러스 J에 여기에 무효전력. 그죠? 플러스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거야? 합성하라 그랬으니까 P2의 유효전력 플러스 J의 Q2의 무효전력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P1, 여기 P2를 이렇게 합성해도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합성해도 되겠죠? 그러면 P1 플러스 뭐가? P2가 유효전력이 될 것이고 플러스 J의 Q1 플러스 Q2가 될 것인데 이 Q1은 무효전력 Q1은 어떻게 구해요? P1에 뭐 하면 돼? P1에 탄젠트 세타1 하면 되는 거죠. 여기에 Q2 무효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P2에 뭐 하면 돼? 코사인 탄젠트 세타 2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써보자. 요걸 다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실수는 실수대로 플러스 시켜주고 플러스 J에 Q1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P1의 탄젠트 세타 1, P1의 탄젠트 세타 1 플러스 P2의 뭐하면 탄젠트 세타 2 하면 되더라. 자, 그러면 답 몇 번에 있어요? 아이고, 답이 없네. 절대치 크기를 구하랍니다. PA의 크기를 구하라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루트 P1 플러스 P2의 뭐? P1 플러스 P2의 자승, 그죠? P1 플러스 P2의 자승 플러스 P1 탄젠트 세타 1 플러스 P2 탄젠트 세타 2에 뭐 하면 된다? 자승해주면 되겠네요.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죠? 4번. 4번에 있습니다. 당연히 단위는 뭐가 되겠어? 단위는 당연히 KVA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몇 번? 25번으로 갑니다. 25번. 자, 25번은 문제를 보시면 송전계통의 중성점 접지용 소리액터의 인덕턴스 L은 그랬습니다. 인덕턴스 L을 구하랍니다. 우리 소리액터다 그러면 자, Y결선을 하고 중성점에 뭐를 달아놓은 거예요? L 값을 달아놓은 거죠. L을 달아놨는데 요것과 어디 부분? 선로에 충전되는 뭐와 정전용량 C와 무슨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이게? 병렬 공진자 보는 거죠. 고로 여기에 뭐 XL은 여기에 뭐 XC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병렬 공진자 보는 거죠. 그러면 다시 쓰면 XL은 뭐야? 여기에 오메가 L은 얘는 뭐야? 단위가? 오음이었죠. 오음인데 각주파수에다가 인덕턴스 L 헨리를 곱하면 걔가 뭐가 되는 거야? 유도성 리액턴스 XL이 되는 거죠. 자, XC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 둘, 세 개, 3 오메가 C분의 1과 뭐가 잡아놨어요? 이렇게 병렬 공렬을 잡아놨는데 여기서는 요 오음값, 오메가와 L 값을 곱한 오음 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뭘 구하라 그랬어요? L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L은 어떻게 하면 돼? 오메가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메가 자승이 되나요? 그렇네요. 3 오메가 자승 C분의 1이 되겠죠. 자, 이런 답이 있나요? 이런 답은 없고 조금 더 풀어놨네요. 어떻게 풀어놨어요? L은 어떻게? 3에다가 얘는 뭐야? 2파이 F의 각속도를 갖고 있죠. 자승 C분의 1이더라. 몇 번? 라번 해보니까 있네요. 라번 4번. 답 4번이 되겠죠? 이렇게 하나씩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 26번.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직접 접지 볼까요? 직접 접지. 직접 접지가 뭐예요? Y결선 변압기의 중성점을 철선 또는 동선으로 직접 대지에 뭐한 거? 접지한 것을 우리 직접 접지라고 하죠. 그림으로 그리시면 이렇게 되겠네. Y결선을 했고 가운데 중성점을 뭐 했다? 대지에 직접 철선 또는 동선으로 접지한 것을 직접 접지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랍니다. 가번부터 보시면 변압기의 절연이 낮아지더라. 자, 우리 직접 접지에서는 일선지락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또는 이상전압이 치더라도 건전상 전위 상승이 얼마? 전위 상승이 1.3배 이하로 되죠. 또는 우리 중성점에 우리 대지전위가 얼마예요? 지구의 전위는 0V죠. 0V고 여기에 뭐로 다 접재해놨어? 철선으로 접재해놨으니 이론상 여기는 몇 볼트? 0V가 뜨고 있겠죠. 그러면 중성점으로부터 변압기의 중성점으로부터 단자에 이르는 절연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강화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단계적 절연이 가능하겠죠. 사실은 이렇게 절연하는 건 사실 불가능한 거죠. 어떻게 코일 하나를 가지고 뭐 계단식으로 절연한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얘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균등하게 하는 이렇게 균등하게 하는 절연을 실시하는 저감 절연을 합니다. 저감 절연할 수 있더라. 저감 절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 변압기의 절연이 낮아진다. 맞고요. 나번 지락전류가 대단히 큽니다. 자, 직접 접지는 지락전류가 대단히 크더라. 어떻게? 한상이 지락되면 물론 발전기 기본시육을 등등을 이용해서 A상이 지락됐다. 이게 만약 A상이다, B상이다, C다 그러면 A상이 지락됐을 때의 지락전류 크기 A상의 지락전류 IG를 구해보면 3I0가 나옵니다. 3I0가 나오면 대단히 큰 전류값이에요. 우리 직접 접지, 저항 접지, 비접지, 소리액터 접지 중에서 지락전류가 가장 큰 건 누구다? 직접 접지 계통이 가장 큽니다. 그 지락전류가 어디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중성선을 타고 들어가면서 중성선에 전류가 흐르면 3I0라는 큰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에 의해서 주변 통신선에 뭐라는 거예요?
전자유도 장애를 일으키는 거죠. 주변 통신선에 뭐를 일으킨다? 전자유도 장애. 이는 어떻게 돼요? J의 오메가 ML의 3I0 전류. 이거. 3I0 전류가 누구한테? 통신선에 영향을 줘서 통신선에 뜨는 전압이 어떻게 된다? 이런 공식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상당히 큰 전자유도 전압이 생기더라. 맞고요. 답번 보시면 커진다. 지락 전류가 커진다. 옳지 않은 걸 찾으라 그랬으니까 답번 보시면 지락 고장 시 중성점의 전위가 높다. 지락 고장 시 중성점의 전위가 낮습니다. 낮아요. 낮다. 답은 통신선의 유도 장애가 크다 그랬어요. 답 몇 번에 있어요? 몇 번? 답번에 있네요. 답번에 있습니다. 우리 3번 답은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지락 고장 시 중성점 전위가 높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락 고장이 발생하면 나머지 건전한 상에 이건 어차피 단락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단락됐으니까 나머지 건전한 상에 전위는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전위 상승이 어떻게 되겠느냐. 전위의 상승이 1.3배로 가장 낮고 우리 저항접지는 그렇고요. 어차피 저항접지는 저항값 조절하기 나름이니까 비접지 계통에서의 건전상 전위 상승은 루트 3배만큼 됩니다. 1.7321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울렉터 접지는 루트 3배 이상의 전위가 상승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위 상승 값은 가장 낮은 게 직접 접지. 전위 상승이 가장 큰 건 누구? 소울렉터 접지.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다. 다음 몇 번? 답은 27번으로 가겠습니다. 27번. 자, 27번은 환상선로의 단락보에 사용되는 개전 방식은 그랬는데 환상선로가 또 나왔네요. 아까 우리 누프 방식이 나왔었는데 누프 방식이 뭐예요? 이거. 환상선로, 루프식 이런 데에서는 전원이 양단에 있다 그러면 어떤 개전 방식을 써줘야 되느냐 그랬어요. 어떤 개전 방식을 써줘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거죠. 전원이 한 단에만 있다고 치죠. 이렇게 부하가 있고 여기 부하가 있습니다. 이것만 전원이에요. 자, 전원을 이렇게 인가해주면 환상으로 막 묶어놨으니까 전류가 1, 2도 흐르고 양쪽으로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양쪽으로 흐르면서 예를 들어서 고장이 여기서 발생을 했어. 그러면 방향성이 없는 계전기를 준다면 얘가 동작할 수도 있는 거죠. 왜? 이쪽도 고장이고 이쪽으로 봐서도 고장이니까 얘가 동작하는 것을 방지해주고 누가 동작해야 돼? 사실은 얘가 동작해야 되겠지. 이쪽 전류값이 계전기를 동작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방향성, 디렉셔널 계전기를 사용합니다. 디렉셔널 계전기를 사용해줘야 한다. 그래서 답 몇 번? 방향거리 계전기 나번에 있네요. 디렉셔널. 자, 그 다음 28번으로 가겠습니다. 28번. 자, 28번은 어느 기력발전소에서 4만 킬로와트아워니까 전력량이 되는 거죠. 전력량을 예를 들어서 W라고 한다면 PG, 전력값, 킬로와트에다가 뭘 곱해준 거예요? 시간을 곱해줘야지만 아워를 곱해줘야지 걔가 뭐가 된 거야? 전력량, 킬로와트 아워가 나오는 거죠. 자, 킬로와트 아워 되었습니다. 발전하는데 발열량 860kcal 파 킬로그램이다. 기본 단위가 주어졌네요. 발열량, 발전하는 발열량 860kcal 파 킬로그램이 기본 단위입니다. 의석탄이 60톤 사용되었다. 자, 60톤이 사용되었다 그랬는데 60톤이다 그러면 얘를 기본 단위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러면 연료의 기본 단위 뭐냐? 우리 시간당 발전소에서 필요한 석탄의 사용량, 이 연료의 사용량을 킬로그램으로 나타내는 게 기본 단위입니다. 그렇다면 기본 단위로 바꾸면 60톤을 기본 단위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60 곱하기 10의 몇 승 해줘야 돼? 3승 킬로그램 파 아워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 단위 환산할 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발전소의 열효를 구해라 그랬어요. 열효 이탄은 어떻게? 공식을 여러분들은 WC분의 우리 풀이해 보면 862라고 해놨는데 통일을 하면 다른 책에서도 다른 또 풀이는 이렇게 해놨을 겁니다. MH분의 860 P 곱하기 100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 P의 단위는 킬로와트입니다. 킬로와트가 들어가 있다. 여기다가 전력량이 들어간다. 시간당 양이 들어가면 여기다가 아워, 시간만 곱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M이 뭐냐 그러면 M이 여기서 표시한 W가 그럼 뭐냐? 얘가 연료의 양입니다. 연료의 양 우리 얼마 들어갔어요? 60 곱하기 얼마? 10의 3승 곱하기 H가 뭐예요? H가 발열량입니다. H 발열량이 얼마 주었어? 860이 주었죠? 860이 주었습니다.
860kcal 킬로그램이 주어졌고 기본 공식에 860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지. 이렇게 860 P입니다. 곱하기 P가 얘가 뭐라고 주었어? 전력량 시간당. 원래 얘 발전 공식은 뭐냐면 얘는 초당 발전량이에요. 초당 유효 전력량인데 얘는 뭐야? 시간으로 주어졌으니까 시간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는 거죠. 왜? 시간 단위로 주어졌으니까 값이. 그래서 전력량이 얼마 주었어요? 4만이 주었네. 4만. 예를 들어서 얘가 4만이고 킬로와트다 그렇고 시간당 발전량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시간을 또 곱해줘야 되겠지. 몇 시간? 1시간에 대한 값을 곱해줘야 되니까 얼마예요? 걔가 60분 곱해줘야 되겠지. 그렇지만 지금 뭐가 주어졌어? 기본 단위 킬로와트 아워가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넣으시고 곱하기 100% 하면 66.67%가 나옵니다. 66.67%가 답이 되더라. 몇 번? 나번에 있네요. 나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 29번으로 가겠습니다. 29번은 삼상사선식 배전 방식에서 한성당 최대 전력은 그랬습니다. 한성당 최대 전력은 단 상전압을 V라고 했습니다. 상전압 V 밑줄, 상전압 V의 밑줄. 자, 그 다음 전류를 I로 한다. 선전류를 I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삼상사선식 배전 방식에서 한성당의 최대 전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삼상사선식이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삼상사선식이죠. A상, B상, C상이 있다면 R상, S상, T상이 있다면 사선식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중성선을 하나 쭉 끌고 와서 선간전압은 얼마 나오고 예를 든다면 380이 나온다. 선간전압이 얼마 나오고 380V가 나온다. 선간전압이 A와 C가 선간전압이 380V가 나온다면 A와 중성선, B와 중성선, C와 중성선 간의 전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루트 3분의 선간전압 380V를 나누면 얼마가 나오는 거야? 220V가 이렇게 뜨는 게 상전압인 거죠? 얘는 선간전압이고 얘는 상전압입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는 이렇게 뭐가 있다는 거야? 삼상사선식 배전선로가 있는데 여기에 전력값을 측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력은 측정을 어떻게 하느냐? 삼상사선식이 평형되어 있다고 보고 어떻게 재냐면 이렇게 측정을 합니다. 하나, 둘, 세 번을 측정합니다. 자, 그러면 P라는 놈은 어떻게 되겠어? 3VI 코사인 세타가 사실은 되는데 역률 자체가 지금 얼마 주었어요? 1이라는 거지. 역률 자체가 안 주어졌으니 얘가 1일 것이다 그랬고요. 자, 이 전력은 뭘로 측정을 했어? 네가닥에 대한 한상분을 측정한 거죠. 그래서 4로 나눠주면 얘가 0.75가 나올 겁니다. 3 나누기 4 하면 VI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다번에 있습니다. 다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삼상사선만 볼 게 아니라 예를 듭니다. 단상이선식이면 어떻게 할 거냐? 단상이선식에서의 전력 측정은 어떻게 하죠? P는 VI가 되겠지? 코사인 세타는 빼고 얘는 몇 가닥인 거예요? 두 가닥인 거죠? 얘가 몇이야? 나누면 2분의 1이니까 0.5%다 이 말이야. 그래 50%밖에 전력 전송을 못하더라 이거지. 만약에 단상 3선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2차 측만 그리면 1차 측이고 2차 측만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R상과 S상이 있고 여기에 뉴트럴이 있는 거죠. 전력을 몇 개 측정해서 2개. 그러니까 P는 어떻게 나와? 2의 VI다. 여기에 나누기 얼마? 몇 가닥 있어요? 몇 가닥 있어? 3가닥 있으니까 얼마쯤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전압으로 할 거냐 선간전압으로 할 거냐 좀 나눠서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 여러분 정규 공부하시면서 충분히 해보셨을 만한 문제입니다. 자, 어찌됐든 삼상사선식에서는 답이 몇 번? 4번이다. 자, 30번으로 가겠습니다. 30번. 자, 30번은 그림은 유입 차단기의 구조이다. A의 명칭은 뭐냐 그랬는데, 자, 그림을 좀 참고하시면 A가 어디에 있어요? 정가운데 있죠? 정가운데 있는데 A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가동접촉자라고 합니다. 가동접촉자. B가 뭐냐? 양옆에서 고정해서 가동접촉자를 잡아주는 고정접촉자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승강관입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는 승강관. 그 다음에 D는 뭐예요? 절연을 해주는 거지. 절연 라이너라고 합니다. 절연 라이너.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4번이 될 겁니다. 31번. 전력계통의 전압조정과 무관한 것은 그랬는데요.
자, 전압을 조정한다 그랬어요. 전압 조정.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압 조정에는 전압을 직접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압을 직접 조정한다 그러면 진짜 변압기의 탭을 변경해 주는 방법이 있고, 전압을 슬라이드 악스라고 그러죠. 코일 양을 직접 조정해 주는 뭐 슬라이드 악스 또는 IVR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얘가 뭐냐면 인덕션 볼테이지 레귤레이터, 그러니까 유도전압 조정기예요. 유도전압 조정기가 있냐, 아니면 66kV 이하 변전소에 가시면 스태틱 정지형 전압 조정장치가 있습니다. SVR이라 해서 스태틱 볼테이지 레귤레이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지형 전압 조정장치가 있느냐, 이렇게 전압을 직접 조정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간접 조정한다. 어떻게 하냐, 무효분을 조정하여 뭐 한다고?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효분을 조정한다. 이게 뭐예요? 무효분을 뭐 하겠다고? 진상 또는 지상으로 만드는 설비가 뭐 한다는 거야? 계통에 진상 무효분을 공급할 수도 있고 지상 무효분을 공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무효분을 조정하면 전압이 간접적으로 조정되더라. 무효분을 조정하는 설비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전력용 콘덴서가 있지.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죠. 어디에? 계통에. SHR이 뭐예요? SHR은 뭐예요? 블로리액터지. 얘는 계통에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죠. 지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여 전압을 조정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동기조상기가 있죠. 동기조상기. 동기조상기는 뭐 하는 거예요? 계통에 진상과 지상을 연속해서 공급해주고 있죠. 그거 말고도 스태틱 바 컴펜세이터라 해서 무효 전력을 진상, 지상 운전 다 해주는 또 설비가 있습니다. 요즘은 동기조상기는 워낙 비쌉니다. 왜? 이거는 전동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제주도에 밖에 없습니다. SVC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콤이라고 하도 콤이라고도 합니다. 콘이라고도 하고 콤이라고도 하는데, 스타트콤 이런 것들은 진지상을 다 운전해주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보시면, 우리 보기를 좀 보시면, 발전기의 조속기는 뭐 하는 거예요? 가번. 발전기의 조속기는 뭐 하는 거야? 유효 전력을 조정해 준 거죠. 왜? 발전소에서 조속기가 유효 전력이 딸리는구나, 주파수가 떨어졌구나, 그러면 뭐를? 밸브에 신호를 줘서 밸브를 열었다 닫았다 하고 유효 전력을 조정해 놓은 거지, 전압 조정하는 건 아닙니다. 발전기의 전압 조정 장치, 전력용 콘덴서, 전력용 블로리액터는 전부 다 전압 조정하는 거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가번이 되겠고요. 32번. 자,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기력발전소의 열 사이클 중 제열 사이클에서 제열기로 가열하는 것은 그랬는데요.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사이클이 뭐예요? 랭킨 사이클이죠. 랭킨 사이클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나온 증기가 다시 원리 이렇게 되는 거지. 과열기가 있고 보일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과열기를 나온 증기가 스팀 터빈, 고압 스팀 터빈에 가서 일을 하고 나서 그 증기를 전부 다 어디 보일러에 보내주는 장치. 이거 뭐야? 이게 제열기라고 하고, 그 증기가 원리 들어가는 거야. 보일러 쪽에 가서 열을 더 받아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다시 축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저압 터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로우 프레스, 여기에 스팀 터빈으로 다시 들어가고, 여기에 발전기 달려서 아마도 복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운전되는 게 우리 보일러인데, 이 중에서 제열기는 뭘 가열한다? 증기를 전부 수출해서 다시 가열한 다음 저압 터빈에 보내주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되겠죠. 32번은 파동 임피던스 밑줄, 파동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가 파동 임피던스죠. Z1이 505ohm이랍니다. 그 다음 이 선로의 종단의 파동 임피던스가 Z2랍니다. 자, 선로가 이렇게 있다네. 여기 종단이 있는데 여기 Z2가 얼마? 1000ohm이랍니다. 1000ohm. 1000ohm의 변압기가 접수되어 있다. 지금 선로에서 여기 TR이 나옵니다. TR이 1000ohm을 갖고 있답니다. 지금 선로에서 파고가 들어왔답니다. 이상전압이 쳐서 그 파고치가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 파고치가 600kV랍니다. 600kV의 파고가, 이 완의 파고치가 이렇게 들어간답니다. 전압이 진입할 경우 접속점에서의 전압 반사파의 파고는 얼마가 되겠는가 그래서, 얘가 이상전압이 들어갔는데 변이점이 있어요. 변이점.
가공선로에서 케이블을 만나든 TR의 어떤 권선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얘가 일부는 투과하겠지만 일부는 반사를 하더라 이거지. 그 반사파의 크기, 전압의 반사파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죠? 얘 반사파 크기를 E2라고 한다면 E2는 어떻게 되는데 Z2 플러스 Z1분의 반사파는 어떻게 되죠? 반사파. 투과파는 앞에 이자가 붙고 시작되지만 반사파는 Z2 마이너스 Z1의 입사파의 크기 곱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Z2가 얼마? Z2가 1000 플러스 Z1 얼마? 500분의 1000 마이너스 얼마? 500 곱하기 어떻게 해주면 돼? 이완의 크기가 얼마? 600kV니까 단위도 당연히 킬로볼트로 나오겠죠. E2는 몇 킬로볼트냐? 200kV가 된답니다. 200kV. 몇 번? 가번에 있나요? 가번에 있네요. 자, 33번으로 가겠습니다. 33번. 34번이네요. 잠깐만. 이게 32번. 이게 33번이네요. 그죠? 네, 33번. 34번. 네.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34번. 154kV 투투나인, 그러니까 변압기가 154kV를 어떻게 한다고요? 투투나인으로 변환해주는 배전용 변전소 같네. 그죠? 배전선로에 22,900 주니까. 배전용 변압기네. 얘 용량이 40MVA랍니다. MVA인 삼상 변압기가 퍼센트 리액턴스가 14%랍니다. 얘 퍼센트 임피던스는 리액턴스는 14%랍니다. 1차 측으로 환산한 리액턴스 값은 약 몇 오음이 되겠는가 그랬어요. 리액턴스 값이 오음을 구하랍니다. 자, 우리 고장전류, 단락전류 계산에서 퍼센트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하죠? 2분의 ZI 곱하기 100%다 그랬고요. 얘는 볼트, 그죠? 이 볼트를 키로 단위가 큰 킬로볼트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전력피도 단상에서 삼상으로 바꾸면 퍼센트 Z를 이렇게도 쓰죠. 어떻게 하죠? 10V 자승분의 P Z라고도 씁니다. 여기에서의 V는 뭐예요? 킬로볼트. 여기에서 P는 뭐야? kVA 킬로볼트 암페어입니다. 여기에서 Z는 뭐예요? 단위가 오음이다. 오음인데 여기서 이거 구하라는 거죠. Z 오음값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Z는 어떻게 구하면 돼? Z는 P분의 얼마? 퍼센트 Z 곱하기 10 곱하기 V자승 구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Z는 오음 구하라 그랬으니까 P를 보자. P가 몇 MVA짜리예요? 40MVA니까 자, 40 곱하기 왜? P는 KVA라 그랬잖아. 그러면 MVA가 주어졌으니 KVA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C의 몇 승? 3승 분의 퍼센트 Z, 퍼센트 X 값 주어졌지. 퍼센트 X, R은 무시한 거예요. 퍼센트 Z인 퍼센트 X 값이 몇 프로? 14%가 주어졌고 곱하기 10 곱하기 전압이 얼마 주었어요? 투투나인 넣어야 돼? 154 넣어야 돼? 투투나인 넣어야 돼? 154 넣어야 돼요? 154 큰 전압, 고전압을 넣죠? 네, 고전압 기준이니까 자, 154의 자승이다. 얘 왜 154만 넣는 거예요? 얘가 기본 단위가 뭐라 그랬어? 킬로볼트라 그랬으니까 154,000으로 바꾸시면 안 됩니다. 154 킬로볼트로 넣으시면 되겠네요. 이거 계산하시면 83오음이 나온답니다. 83오음. 답이 4번이 되겠네. 4번. 아시겠죠? 이렇게 구해라. 자, 다음 35번. 송전선로의 코로나 인계전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코로나 인계전압식을 써보면 알겠죠? 35번. 코로나 인계전압식, 코로나가 발생하는 전압, 코로나가 개시를 하는 전압, 그게 인계전압이죠. 24.3 M0 M1의 델 D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D 킬로볼트다 그랬어요. 여기서 코로나가 일어나는 전압, 코로나가 시작되는 전압, 코로나 인계전압이 높아졌답니다. 코로나 인계전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아닌 것을 찾으라네. 코로나 인계전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얘들 값하고 다 뭐 하고 있는 거야? 비례하고 있죠? 비례. 그렇지. 비례하고 있지. 상대 공기가 밀도가 높으면 코로나가 인계전압이 커질 것이고 지름이 커지면 코로나 인계전압이 커질 것이고 로그 10 R분의 D가 커지면 뭐예요? 얘가 커질 것이고 다 이렇게 하는데 자, 보자. 가번부터 볼까요? 경우가 아닌 것을 찾으라 했으니까 가번해 보시면 상대 공기 밀도입니다. 얘가 작아야지만 얘가 커진다? 말도 안 되지. 왜? 서로 비교되니까 답은 벌써 가번이네요. 그죠? 상대 공기 밀도가 높아야 코로나 인계전압이 크겠지. 나번 전선의 반지름과 성간거리가 크다. 전선의 반지름과 성간거리가 크다. 전선의 반지름도 크고 성간거리도 크다. 이거와 이거는 반비례 아닌가요, 선생님? 맞습니다. 반비례인데 우리 로그 10 R분의 D, 로그 10 1000을 예를 들어서 얘 값이 1000이라 그러면 1밖에 안 돼. 얘들은 뭐예요?
세츄레이션 해버려요. 세츄레이션. 누구에 비해서? 여기도 반지름이 있잖아. 지름의 ER. 얘가 커지면 인계전압이 커지는데 이것도 같이 커졌는데 반비례 아닌가요? 반비례 하더라도 얘 값에 비해서 얘들은 어떻다고? 세츄레이션. 포화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무시. 왜? 로그 만을 쳐봐야 10이야. 여러분들 계산기 쳐보시면 로그 1000을 해야 1 값이야. 얘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복도체 뭐로 쓰는 거예요? 굵은 전선을 사용하면 코로나가 발생하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날씨가 맑다. 날씨가 맑다. 날씨 계수가 1이다. 맑은 날은 얼마다? 1이다. 흐린 날은 얼마다? 0.8이다. 낡은 전선을 새 전선으로 교체했답니다. 표면 계수를 아주 깔끔하게 매끄러운 거로 바꿨디야. 그러면 못한다고? 코로나가 인계전압이 높아지더라. 예, 좋습니다. 걔가 단선이다 그러면 얘가 1이에요, 1. 아주 깔끔하게 그냥 새로 교체했다 그러면 코로나가 잘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가번이 됩니다. 36번. 36번은 수압철관의 안찌름이 4m인 곳에 유속이 4m/s 있다. 안찌름이 3.5m인 곳에서 유속은 약 얼마가 되겠는가 그랬어요. 어이구, 어려운 문제가 나왔네. 연속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셨어야 됩니다. 연속의 원리. 자, 무슨 소리냐면 대지면으로부터 이런 수관이 있습니다. 수관이 있는데 요점의 단면적을 A라고 한다면 A1이라고 할게요. 요점의 단면적을 A2라고 한다면 이때 흐르는 물의 양, 흐르는 물의 양 Q는 어떻게 돼요? A1. 이 점에서의 속도 뭐가 되겠어? V1이 곱해집니다. 이걸 우리 Q1이라고 하자. 얘를 이 점에서의 유량 Q2라고 한다면 이 점에서의 유량 Q2는 A2에다가 A2의 속도하고 V2의 속도가 곱해지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게 연력학 1법칙을 보든 이 연속의 원리를 보든 이 점에 통과하는 물의 양은 Q1이나 물의 양 Q1이나 Q2는 그 크기가 어떻다? 같다. 연력학에서도 그 형태는 변하지만 어떤 형태는 변하지만 에너지의 양은 변하지 않는 거죠. 그게 연력학 1법칙이지. 유량도 똑같습니다. 즉 이거야. Q1은 Q2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A1, V1은 뭐다? A2, V2로 같다. 이게 연속의 원리죠. 여기서 뭐고라 그랬어요? 안찌름이 4m인 곳하고 3.5m인 곳이 있는데 이 3.5m에서의 뭘 구하라는 거야? 유속 구하라는 거네. 그럼 결국 V2 값 구하라는 거죠. V2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A2분의 뭐가 돼? A1, V1이 됐겠지. 그러면 A2는, A라는 거는 단면적 A는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단면적 A는 어떻게 하죠? 파이 R 자승 아니야? 그죠? 파이 R 자승인데 요거를 좋다. 파이 R 자승으로 푸자. 파이 R 자승분의 파이 R 2라 그러고 1이라 그래야 되나? 1의 자승에 V1이다 그러면 파이에다가 이 R을 지름을 가지고 지금 지름이 줘졌으니까 반지름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파이에다가 2분의 D를 나눠야 되죠. D에 뭐가 되는 거야? 얘는 자승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파이의 R 얘도 마찬가지네. 2분의 D1이고 얘가 2겠죠. 이거에 자승에 V1 이렇게 곱해줘야 되는 거지. 다시 죄송합니다. 여기로 좀 와서 그러면 너 어떻게 쓸 수 있어? 4분의 파이 Q는 V2는 다시 옵니다. V2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4분의 파이 D2의 자승이 되죠. 2의 자승, 4분의 파이 여기에다 자승이 되는 거지. D2의 자승에 어떻게 돼? 되게 헷갈리네. 4분의 파이의 D1의 자승에 V1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네. 그죠? V1이 주어졌네. 근데 유속이 주어졌네. V1 4m/s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숫자만 갖다 대입하면 되겠죠. 숫자만 갖다 대입하시면 되는데 숫자만 갖다 대입해보자. 4분의 파이는 얼마야? 3.14 그죠? 파이에 곱하기 D2가 얼마 주어졌어요? 안찌름이 얼마 주어졌어? 지름이 3.5. 3.5의 자승분의 어떻게 되는 거야? 4분의 파이 D1은 얼마 주었어요? 4죠? 네, 4의 자승 곱하기 V1은 얼마? 4가 이렇게 주었네. 이거 계산기 누르시면 답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게 얼마? 5.2 뭐예요? 단위는 메다/세크가 되겠지? 메다/세크가 나오더라. 몇 번? 4번에 있네요. 4번. 연속의 원리를 좀 아셔야 이 문제가 좀 풀린다. 그래서 Q1은 유량 Q2와 같다. 왜? A점과 B점에 이 점과 이 점에 유량 Q는 변하더라 안 변하더라? 안 변하더라. 유량 Q는 뭐예요? 기본이 단면적 A에다가
속도를 곱하면 되더라. 속도를 곱하면 되더라. 왜? 우리 Q라는 것은, 죄송합니다. 우리 Q라는 것은 기본 단위가 뭐예요? 예, 제곱미터에다가 제곱미터. 단면적의 단위가 제곱미터 아니야? V의 단위는 뭐예요? 메다 파세크잖아. 그럼 메다 3승 세크가 되는 거죠? 예. 우리 메다 3승 세크가 뭐야? 유량의 단위입니다. 유량의 단위가 최적에 대한 뭐야? 초당 채워지는 양이란 말이야. 물이 채워지는 양. 그걸 우리는 Q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식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37번. 30번은 송전선로의 페란티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페란티 효과. 자, 가번부터 볼게요. 가번에 보시면 송전선로의 충전전류가 흐르면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예, 맞네요. 이런 거죠. 전원이 있습니다. 장거리 송전선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무부하가 돼서 무부하가 돼서 부하를 쓰지 않았다 이 말이지. 부하를 쓰지 않는 야간 경부하 시에 대지와 선로가 뭐 하는 거예요? C로서 충전이 되고 있는 거지. 계속해서 충전이 됩니다. 이 C가 충전되면 뭐예요? 그 충전 용량에 의해서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이 뭐라고? 페란티 현상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죠? 다음 나번에 보시면 페란티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녁에 야간 경부하 시에 이 C 때문에 충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전단 전압이 높아지니까 수전단 측에다 뭐 달면 돼? 블로 리액터 달면 되겠지? 블로 리액터. SHR을 설치하고 얘들을 만약에 우리 역률 개선하기 위해서 콘덴서를 달아놨다면 콘덴서를 개방해놓고 얘들을 투입해놓고 퇴근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맞네요. 4번 장거리 송전선로에서 정전용화로 인하여 발생한다. 장거리에서 많이 발생하더라. 그죠? 라번에 보시면 페란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진상 무효 전력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페란티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계통에 진상물을 공급하면 안 되겠지. C에 의한 진상물을 공급하는 게 아니라 지상을 공급해야 되겠죠. 지상분 SHR에 의한 지상 전력을 공급해 줘야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음 몇 번이 되겠어? 라번이 잘못됐다. 지상분을 공급해야 한다. 자, 38번 단상 2선식 저압 배전 선로를 단상 3선식으로 변경하였다. 전압이 몇 배가 된 거예요? 딱 2배가 된 거지. 110V에서 단상 2선이 뭐야? 이렇게 변압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110V만 인가되던 것이 단상 3선으로 바꾸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중선을 만들고 여기에 110V, 여기에 110V 걸리고 110V 걸리고 얘가 R상, 얘가 N상, 얘가 T상이라면 R과 뭐 S상, 뭐 T상 좋습니다. A상, B상이라고 하고 뉴트럴이라고 한다면 중성점이라고 한다면 이 중성점과 중성선과 상간에 110V가 뜬다면 상과 상간에는 몇 V가 뜨는 거예요? 이렇게 220V가 뜨는 게 단상 3선식이죠. 이렇게 단상 3선으로 됐을 때 단상 2선에서 단상 3선으로 되면 전압이 몇 배가 된 거야? 2배가 된 거죠. 이렇게 전압이 2배가 됐을 때 전선로의 전압 강하율의 밑줄 전압 강하율은 병전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가요? 물어봤어요. 단 부하 용량은 변경 전후에 갖고 역률은 1.0이며 평형 부하에 따라서 전압 강하율식을 물어본 거네. 전압 강하율은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수전단 전압을 100으로 봤을 때 뭐야? 전압 강하율은 수전단 전압을 100으로 봤을 때 뭐야? 송전단과 수전단에 생기는 전압 강하죠? 전압 강하의 크기지. 전압 강하의 크기다. 그래서 우리 전압 강하율을 2로 쓰지 말고 델로다 바꿔보자. 전압 강하율을 델로다 하고 예를 들어서 다시요. 우리 전압 강하를 2라고 표시한다면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수전단 전압이 V다. 그럼 송전단 전압이 VS였다. 송전단 전압에서 수전단 전압 V를 뺀 것을 우리는 뭔다고? 전압 강하라고 표시해줬습니다. 얘가 전압 강하네. 그죠? 자, 그러면 다 있으면 우리 수전단 전압에 대한 2는 어떻게 계산돼요? 3상인가요? 단상이죠? 단상? 단상이니까 어떻게 계산돼? VI 뭐예요? 얘가 VI 이렇게 하자. VS에서 V를 뺀다. 우리 이런 거죠. 송전단에서 100을 줬는데 수전단 전압이 90V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된 거야? 전압 강화가 된 거지. 이 전압 강화는 어떻게 계산돼요, 여러분들? 수전단 전압에다가 플러스 전압 강화는 어떻게 계산돼? 선로의 임피던스와 선로에 흐르는 부하 전류에 의해서 전압 강화가 발생되는 거지. 그러면 다 있으면 수전단 전압에다가 Z가 뭐예요? 선로의 R과
저항값과 선로의 뭐 X값, 리액턴스의 합성이고 R 플러스 J의 X값이고 I는 뭐예요? I는 지상 전류이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J의 사인 세타인 이런 전류가 흘러서 걔네들이 뭘 만든 거야? 전압강하 2를 만든 거죠. 전압강하 2를 만들었다. 얘네를 실수는 실수, 허수는 허수대로 묶으면 결국 전압강하 2를 빼내면 어떻게 돼요? 전압강하 2는 이렇게 되는 거지. VS는 V 플러스 전압강하 2 나는 놈은 어떻게 된다?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 값만 남더라. 나머지 허수분은 무시했다 이거야. 무시하고 실수분만 가지고 계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전압강하의 크기다. 자, 그럼 그 전압강하 크기 2를 전압강하 2를 여기다 다시 써보면 I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다 곱하기 100이 뭐다? 전압강하율이었다. 그런데 우리 전압강하율과 전압의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그걸 물어보았으니까 다시 써보면 전압의 관계를 더 정리해보면 전압 수전단 전압 V분의 I는 어떻게 되죠? 공식이 V 코사인 세타분의 P의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의 사인 세타가 되고 이거에 곱하기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100이 되는 거지. 자, 곱하기 100이 되는데 자, 다시 보자. 코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 나눠주면 1일 거고 코사인 세타를 사인 세타 나눠주면 탄젠트 세타가 되니까 이거 정리하면 V가 밑으로 내려와도 되죠. 번분수니까 V 자승분에 P가 남을 것이고 코사인 지워졌으니까 R이 남고 플러스 코사인 사인 나눠주면 X에다가 탄젠트 세타 곱하기 100%가 된다 그랬다. 고로 전압 강하율과 전압은 무슨 관계? 자승의 반비라는 관계가 있더라. 우리 단상 3선식에서 단상 2선식보다 전압이 2배가 승합됐으니 전압 강하율은 2의 자승분의 1이 됐겠죠. 그럼 얼마예요? 4분의 1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되겠지. 다음 몇 번? 가번에 있네요. 가번. 4분의 1배가 되더라. 그래서 전압 강하의 크기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전압 강하라는 것은 선로와 부하 전류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선로의 임피던스와 뭐의 합? 전류 I의 합이다. 그럼 그걸 정리해보면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전압 강하는 I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로 나올 것이다. 쭉 정리하면 전압 강하율이 전압의 자승의 반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전압이 2배로 됐으니 전압 강하율은 몇 배로 떨어지더라? 전압 강하가 그만큼 4분의 1배로 적어지더라. 전압을 상승해주면 전압 강하가 줄어들더라 이 말이죠. 39번 가시면 역률 0.8 2800kW 부하에 전력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하여 합성 역률 0.9로 개선하고자 한답니다. 이때의 유량 콘덴서 용량 QC를 구하시오. 여러분들 공식 다 알고 계시죠? P에다가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다. 이런 공식 배웠었지. 얘는 뭐예요? 유효 전력이지. 유효 전력에다가 탄젠트 세타 1은 코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2다. 자, 그러면 P가 얼마 주어진 거예요? 2800kW가 주어졌네. 2800kW 유효 전력이 주어졌고 코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코사인 세타가 처음에 0.8이었다. 0.8분의 사인 세타 이때 얼마? 0.6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가 얼마로 계산하고 싶대? 0.9로 계산한다. 이때 사인 세타는 얼마? 1 마이너스 0.9의 자승이다. 요 계산기 누르시면 744 단위는 당연히 뭐예요? 킬로 반대. 요즘은 뭘로도 표시한다? 킬로 볼트 암페어로도 표시하더라. 틀린 단위가 아니다. 그래서 744 다번에 있네요. 자, 40번으로 가겠습니다. 40번은 송전선로에서 삼상송전선로에서 성간단락이 발생했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요. 우리가 일선지락이다. 일선지락이 고장 발생했다. 또는 뭐 이선지락이 발생을 했다. 이런 지락 고장이 발생을 하면 어떤 걸 고려해 주냐면 영상분 Z0, 정상분 Z1, 역상분 Z2를 고려해 줘야 됩니다. 이런 공장에선. 자, 그 다음에 선간단락이 발생했다. 선간단락이 발생을 하면 선간단락에서는 정상분과 역상분을 고려해 줍니다. 그 다음에 삼상단락이다 그러면 정상분만 고려해 준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선간단락을 물어봤으니까 정상분과 역상분이 흐른다. 어디에 있어요? 가번에 있네요. 가번. 참고하셔야 됩니다. 일선지락, 이선지락은 영상, 정상, 역상분. 그 다음에 선간단락에선 정상과 역상, 삼상단락에선 정상분만 고려된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08년 1회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